몇 년 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던 막내 처제가 벌써 대학생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 처제는 아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굴도 무척 예뻤는데 크면 클수록 뽀얀 살결에 늘씬한 몸매까지 남정네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얼마 전 처제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셔츠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는 청바지를 입은 처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더욱 이뻐 보였습니다. 옷이 엘바 그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었지요. 처제가 옆에 앉았는데 화장이라도 했는지 그동안 못 느꼈던 은은한 향도 느껴져서 기분도 살짝 좋아졌습니다. 막내 처제 이렇게 예쁜데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겠다라며 물어도 항상 미소로 얘기하는 처제였고 그날은 와이프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 처제는 저한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팔꿈치에 처제가 느껴지자 주책 없이 제 몸은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은 처제와 살갑게 지내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항상 엄마 같은 미소를 보냈고 우리는 그럭저럭 화목했습니다. 어느 날은 처제가 우리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명품 로고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가방이었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난 건지 궁금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겨 저는 8시가 훌쩍 넘어 도착을 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끝낸 친구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는 빈술병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늘씬한 아가씨들과 음악에 따라 몸을 비비면서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 한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요.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조명이 살짝 환해지면서 아가씨들이 한두 명이 친구들의 옆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한 아가씨가 다가와서 얘기하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의 아가씨는 저의 막내 처제였지요. 처제는 어두운 조명이라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얼굴이 굳어버리더군요. 아까까지 신나게 노래를 하던 처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는 제 옆에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맥주 몇 잔을 연이어 마시고는 친구들에게 답답하다고 하면서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서 있었고 5분도 채 안 돼서 처제가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처제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처제는 비닐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제를 달래고 차에 태우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면서도 차 안에서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정도가 지나자 처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우물쭈물하던 처제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비닐을 지키면 자기는 뭐든 하겠다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었지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게 뭘 다 해준다는 것인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제 속에 숨겨진 남자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했던 처제에 대한 실망과 충격과 더불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 상상 있었던 처제와의 불장난 같은 상상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그렇다고 형부의 입장에서 좋다고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 처제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냐고 묻자 같은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명품백도 들고 비싼 옷이랑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해서 물어봤는데 친구가 룸사롱에서 이틀 정도 일하면 바로 명품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일하는 게 별로 힘들지도 않고 처음에는 분명 간단히 옆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같이 한번 따라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애원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정적이 흘렀고 길 건너편에 있던 무인텔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처제와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전하는 내내 호기심도 상당히 많았고 기대도 어느 정도 있어서 흥분지수가 꽤나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처제와 그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저는 순간 앞으로 처제와의 문제들 그리고 주위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몸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맥주를 꺼내 처제에게 마시라고 줬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하는 말이 제발 부탁이니 부모님과 언니한테는 말하지만 말아달라고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맥주 때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도 저도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이내 꼬마에서 숙녀가 된 처제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여자의 몸도 아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웠습니다. 처제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쑥스러운 건지 저를 보며 살짝 웃어 보이는데 저의 심장 소리는 커져만 갔고 호흡이 거칠어질 정도였죠.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던 선을 그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의 처제에게 저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처제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죠. 처제와의 일들을 생각하면 한 번씩 후회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남이 알면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처제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처제와 즐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와이프에게도 처제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걸리게 될 테고 그렇게도 두려운 이혼을 하게 되겠죠. 누구나 한 번쯤 일탈을 꿈꾸듯 저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가 돼서 스스로 자책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주워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잡아보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현명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